반갑습니다. 서울교구 원남교당에서 지금 3년째 청소년 교화를 하고 있는 고혜민 교무입니다. 제가 청소년 교화를 교무는 이제 5년차 교무가 되는데요. 청소년 교화를 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아직 교화의 방향을 막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남교당에서 어떻게 청년 교화를 하고 있는지를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를 되돌아봤을 때 제 교화 방법은 지극히 평범해서 어떻게 내세우거나 누구에게 제한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남교당은 원기 107년 10월 30일에 봉불식을 하고 만 2년째 교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당이 신축하고 있는 중에는 용산 하이원 빌리지에 있는 강당에서 법회를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에 있는 법당 강당에서 지금 이렇게 6명 정도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있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산에 있는 용리단길이라 그래서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원남교당 청년법회가 토요일 5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 일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 도로를 꽉 메우면서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연인끼리 다니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거리를 저는 뚫고 법회를 보러 오는 청년들이 좀 의아했어요. 아니 이렇게 놀거리가 많고 재미있는 거리가 많은데 왜 교당으로 올까? 교당으로 오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싶고 무엇을 알고 싶어서 교당으로 올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지은 결론은 자기도 모른다였습니다. 청년들 자신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구하고 싶은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 도대체 행복이라는 것은 뭔지, 나는 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잡는 신경으로 교당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어떻게 이 상황을 얘기를 했냐면 훈련 때 안개 속을 걷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잡힐 듯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잡히지가 않아서 허둥지둥 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감상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니즈 파악이라 그래서 원하는 걸 줘야 한다고 제가 하지만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원하는 거를 줘야 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찾아서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교화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찾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교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 3년 전에 이제 청년법회를 처음 보게 됐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해서 올라갔어요. 갔는데 그 청년법회를 한 달 정도 보고 난 뒤에 감상은 청년들은 아무도 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고민들을 예화로 들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곤 했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교법이 청년들에게 닿으려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생활 속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청년들에게 지푸라기가 되어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관계, 자존감, 시간, 계획, 미래 등 여러 방면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저희 교당은 한 주제를 정하게 되면 적어도 한 달, 길게는 3달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뭐 사목으로 풀 수도 있고 사언으로 풀 수도 있고 예화로 풀 수도 있는 것처럼 한 주제를 여러 방면으로 하면서 청년들이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자기를 대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을 찾아주기 위한 것으로 한 것은 문답이었습니다. 설교 후에 저희 교당은 매주 똑같은 법회를 봐요. 뭐 기도 법회라든지 선법회나 이런 다른 법회를 보지 않고 매주 정례 법회를 매주 똑같이 보게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문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청년들이 일주일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설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에 맞게 이제 문답을 해주곤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는 6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제 문답을 했는데 5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교무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일주일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단답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건 문답이 아니고 감상도 아니고 그냥 의뢰로 하는 그런 문답 시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의문점을 던지고 설교가 끝나요. 그러면 청년들이 법회를 왔는데 그 답을 듣기 위해서 문답 때 한마디씩 하는 거죠. 자기의 삶에 대입해서.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문답 시간만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 묻고 문답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청년 법회를 보면서 세운 첫 번째 원칙은 법회는 절대로 빼먹지 말자였습니다. 제가 교무가 법회는 절대 빼먹지 말자가 제 원칙이었습니다. 청년 법회는 저희 원남교당 법회는 1년간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54주라고 하면 54번의 법회를 봅니다. 제가 교무 훈련을 가면 줌으로 법회를 보고 사축 이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추석 연휴, 설날 연휴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법회를 봅니다. 청년들이 머리에 토요일 5시는 늘 법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법회를 쉬지 않아야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들은 매주 법회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이 생기거나 약속이 생기면 법회가 바로 이제 제껴져요. 약속이 먼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오는 친구들을 제외하곤 한 달에 2번, 한 달에 1번, 분기별로 한 번 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이 문득 법회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법회가 있어야 된다. 교당에는. 제가 그 원칙을 가지고 법회는 절대로 쉬지 않고 지금 법회를 매주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있는 추석 연휴에도 법회를 봅니다. 지금 이 청년 법회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은 한 25명에서 30명 가까이 청년 법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남교당에서는 여름과 겨울 2번의 청년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2박 3일씩 훈련을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박 3일 시간을 내기가요. 그리고 어디 외부로 훈련원을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당에서 이제 훈련을 진행하게 되는데 혼자 사는 청년들이 같이 자야 하고 씻어야 하고 하루 종일 프로그램 하면서 부대에 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훈련을 이제 기다리다가도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바로 훈련을 취소해 버려요. 그래서 훈련을 하게 되면 당일 취소하는 청년들도 생기고 굉장히 훈련을 시작하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청년들의 훈련을 오게 하려면 뭔가 끌어다닐 만한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당은 그 훈련 3달 전에 훈련 준비를 시작해요. 3달 전에 지금 이제 여기가 청년 그 훈련 준비팀이거든요. 준비팀 한 10명 정도를 3달 전에 꾸려서 3달 전부터 날짜를 정해서 매주 공지를 합니다. 이날 훈련이 있으니까 이날 약속 잡지 말아야 돼. 어디 가면 안 돼. 매주 공지를 하면서 청년들이 훈련의 중요성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법회 후에 훈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준비 모든 청년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명찰, 티셔츠, 프로그램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했던 게 뭐냐면 매주 법회를 마치고 하니까 다른 청년들이 매주 보는 거예요. 훈련 준비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새 준비팀이 10명이었는데 나중에 준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20-30명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앉아서 야 이건 좋은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훈수 두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훈련 준비를 하면서 청년들이 그 정성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했던 게 매일 새벽 6시에 기도를 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다 같이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자선이 끝나면 이제 따로 법당에서 줌을 이렇게 켜고 그 훈련 2달 전부터 매일 새벽 6시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준비가 잘 되도록. 지금 이제 줌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의 정성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한 달 전에는 제가 초대장이 나가거든요. 제가 초대장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뭔가 청년들이 훈련을 왔을 때 자기가 뭔가 새롭게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설렘을 조금 가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렇게 훈련에 초대한다는 초대장을 만들어서 이제 청년들이 집으로 다 보내줘요. 강연 주제랑 그다음에 초대하는 글귀를 가지고. 그러면 청년들이 받아보고 아 내가 훈련에 초대되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훈련의 중요성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초대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 사진인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3분 강연.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강연을 하거든요. 강연 주제도 2달 전에 보냅니다. 그럼 이제 강연 주제를 가지고 2달 동안 살아보고 그리고 청년들이 2달 동안 살아보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문답을 해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거에서 자기가 법문을 자기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본 경험을 솔직하게 강연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별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불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식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가 문답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그 식사 시간과 저녁 1과 9시 30분에 그 신고를 모시고 나면 12시까지 시간에 제가 이 식당이나 한 장소를 정해서 그 문답방을 계속 열어놨어요. 저나 훈련을 도와주러 온 예비교무들이 계속 그 시간에 커피도 내리고 차를 내리면서 그곳에 주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쉬기도 하다가 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문답하고 이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문답하고 또 자기들끼리 회화가 진행이 되고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위로를 얻고 하는 시간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은 계속 훈련 중에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청년들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게 이제 훈련 첫 번째 작년 훈련했던 건데요. 이제 첫 번째 훈련 주제는 마음대로였어요.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훈련을 하자. 그리고 마음을 공부하는 큰 길로 나아가자라는 훈련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작년 35명의 청년들이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올해 109년 겨울에 했던 마음 날로 따뜻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40명이 넘는 청년들이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던 그 여름 마음 방학, 나의 마음의 방학을 선물하자라는 주제로 33명의 청년들이 함께 훈련을 났습니다. 청년들이 보면은 많이 외로워하는 것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 스스로 행복한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외로움을 관계나 물건이나 어떤 단체 속에서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받고 또다시 상처를 받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속 구속을 찾아다닌다.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구속할 것들을 찾아다니고 스스로 상처받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훈련에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신입교도의 친동생이 같이 훈련을 했는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오자마자 네 마음이 어때? 마음을 지금 상태는 어때?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어야 대한 마음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마음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회화를 해야 되니까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감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에 다시 훈련팀을 준비해서 내년 겨울 훈련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토요일에 법회를 보고 나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이제 기본 청년들이 매 주 중에 법회 그 문답하러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청년들은 그 다음 토요일까지 그 법회에 대했던 마음이라든지 배웠던 공부를 끌고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제가 보니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돼서 단톡방에 그 설교에 대한 일깨울 수 있는 말과 설교 녹음 파일을 제가 올려줍니다. 매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떨어졌던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 마음 공부에 대한 것들을 열의를 다시 한번 불태워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어떻게 하면 일주일을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녹음 파일이 사실 제가 올려줄 때 의문점이 있었어요. 누가 들을까? 이제 제가 한 설교를 20-30분 정도 하는데 그거 하고 문답까지 하면 1시간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청년들이 들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의외로 청년들이 많이 들어요. 아침에 화장할 때 듣고 출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라디오처럼.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의 그 마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감사일기와 정기일기를 청년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매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일기 감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힘들 때, 제일 이제 마음이 떨어질 때 화요일과 목요일이어서 그때 감사일기와 정기일기를 내면 그에다 이렇게 문답을 해주고 다시 저희가 그 글을 써줍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챙기게 되고 토요일에 다시 그 마음 챙긴 것으로 법회를 올 수 있고 그렇게 연속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 목사님께서도 상시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실질적인 공부에 효과를 내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상시훈련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상시훈련을 이제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무념이나 상시일기 점검 같은 것들을 이제 처음에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정착되기가 한 하루 이틀 되면 다시 안 되고
다시 안 되는 마음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 상시 훈련의 일과를 어떻게 청년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했던 것들이 바로 원남 스테이였습니다. 이 원남 스테이 그 부제가 교당에서 출근하고 교당으로 퇴근하는 원남 스테이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수목금토까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하고 청소하고 식사 후에 각자 이제 직장이나 학교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근을 다시 교당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고 산책하고 정기일기 쓰고 연불하고 그다음에 하루 있었던 일을 문답하고 이제 하루가 마무리돼요. 이것이 수목금토까지 저희가 법회가 토요일이라서 4박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 12명 정도로 제안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침 자성과 저녁 연불이 내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어떤 기둥이 되고 일기와 하루 문답이 하루를 뭔가 비워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또 특징이었습니다. 또 같이 청년들이 굉장히 같이 자고 하는 걸 힘들어하면서도 또 외로움이 많기 때문에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만족감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정기 훈련처럼 2박 3일의 훈련이 아니라 내 직장 학교 다니면서도 훈련을 할 수 있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마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9월에도 지금 스테이가 예정되어 있는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총 10명의 교도 5명에 이제 일반 신도 5명을 해가지고 9월 스테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 이후에 일기를 쓰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아침 자선을 5분이라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청년들은 지금 이제 명상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명상이나 이 선을 하면 좋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청년들 기본 수면 시간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자거든요. 근데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려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청년들이 이제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가장 하는 게 뭐냐면 교무님 저 아침에 자선하고 싶은데 자선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자선할 수가 없어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남교당에서는 그 현관문 선빵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제가 이제 어떤 청년들한테 이제 편말을 만들어줘서 현관문에 딱 붙여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신발까지 신고 구두까지 다 신고 현관문에 앉아가지고 1분 선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관문 선빵 같은 걸 만들어서 청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상시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면을 모색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인과에 대해서 감수하는 부분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계속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인과적으로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가장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복 짓는 삶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렵지만 그 상황을 점점 나아지게 하는 방법은 복을 짓는 것이다. 근데 그 복 짓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막막해요. 단순히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청년들에게 그 제안을 했던 것이 어린이 교화거든요. 지금 언남교당에서는 20명에서 한 25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유아들도 함께 있고. 근데 이제 그 초등학생들을 저 혼자 법회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빠져요. 유아들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주 한 3명에서 많게는 5-6명까지 청년들이 매주 어린이 법회를 옵니다. 유아들도 봐주고 마지막 주에는 어린이들 만들기 법회도 직접 지도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은 청년들이 일요일 그 점심이 되면 어른 교도님들 식사를 하시고 나면 커피를 팔아요. 그래서 커피 팔면서 그 수익금으로 이제 청년 교화나 청년 사업 활동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린이 교화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손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 짓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설교 때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생긴 변화가 뭐냐면 그 청년법회에 와서 대각전이랑 선실이랑 불단 닦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불단도 많이 닦고 그다음에 법회 끝나면 청소하고 방석 정리하고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이런 것처럼 교당에서 있을 수 있는 작은 복 짓기에 대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지극히 나를 위한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청년들은 제가 볼 때 지극히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에게 좋다, 이롭다 하고 판단이 되면은 돈과 시간을 쓰면서도 거기서 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반대로 나에게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면 시간과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럼 대종사님의 교법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법회가 돼야 되고 교화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원남교당에서 그 임대 대관 사업으로 요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매주 이렇게 했었는데 한 30여 명의 청년들이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1시간에 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내고 와요. 요가 매트를 들고. 근데 적지 않은 돈을 쓰면서도 나에게 필요하고 이롭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돈과 시간을 쓰면서 온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추구하는 지극히 나를 위한 삶은 제가 표면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 행복은 진정한 행복보다도 지금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보상에 가깝다. 행복은, 추구하는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청년들이 지극히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마음 공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면 나로서 살아가는 경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과 경험, 선입견 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주체로서의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한 번의 경험이 청년들이 교화하고 새로운 삶을 얻어가는 지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법회 때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지극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평생, 영생을 행복할 수도 있고 영생을 주변에 환영을 받고 복을 받으면 더 큰 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 그것이 정말 지극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하려면은 마음 공부해야 된다, 늘 얘기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매우 힘들거든요. 뭐 상황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사람 하나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차는 게 없는데 탈종교 시대의 종교 혐오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 종교라고 하면은 일단 거부 반응부터 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교화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이 교법이 생활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청년들은 무조건 온다, 교당을 와서 마음 공부를 자기가 찾아서 한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달부터 교리 공부 모임을 들어가거든요. 청년들이 교무님 저희는 왜 다른 교당처럼 교리 공부 안 해요? 맨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아직 교리 공부할 실력이 안 돼. 그 정도 실력 가지고 무슨 교리 공부야? 네 마음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후에야 이제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금 교리 공부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교법의 생활화에 대한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교법의 힘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이 청년들의 영원한 행복, 지극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현장 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온라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우리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광명이라고 합니다. 들으면서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무님 건강이 어떠신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교당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뭐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체력적으로 뒷받침되는 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 청년교화만으로도 되게 지금 힘드실 것 같은데 맡고 계신 청년교화 이외에 어떠한 교당 업무들을 좀 보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문답하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문답이라는 게 저희도 해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도 어렵고 때로는 내가 등에 땀이 날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문답을 하면서 이제 법회 끝나고 하는 건 사실 증문즉답이에요.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해주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 문답을 한다는 것이 그냥 그 청년에 대해서 1대1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두고 이제 며칠 뒤에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부담이 됐었는데 제가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저는 문답 일지를 쓰거든요.
청년이 어떤 문답을 했으면 그 문답에 어떻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문답할 때 그 문답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뭐가 됐으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라는 것들 제 나름대로 문답 일지를 쓰고 있어요. 그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사실 문답을 얘기를 들어보면 제 나름의 느낀 건데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그 고민들이 다 똑같아서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청년들에게 문답을 해주는 예화를 찾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냥 들으면 재미없어서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화들이나 청년들이 요새 알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문답을 하고 있고 문답은 청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들은 앞만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면 이거다 문제라는 것만 하고 있지 그 외에 다른 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네가 보는 면 말고 다른 면도 가지고 있어 라는 것들에서 청년들 뒤통수를 딱 쳐주면 청년들이 거기서 아 교무님 문답 받아야 되겠다. 청년들이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는 그런 강의나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던 거 말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생각을 해주는 것 때문에 보는 이유도 전 많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어린이 학생 청년 교화를 하고 있고 원남교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원남교당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대관 업무라든지 굉장히 지금 한 달에 몇 건씩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건강은 잘 먹고 해서 저희 교감님께서 그 청소년 교회에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잘 미루면서 청소년 교화를 주로 하고 이건 제 고민인데 법회는 토 일요일이다 보니까 주중에 일이 많다 보면 법회가 밀리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반대로 생각해서 법회가 일주일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회를 위주로 하고 일을 미룰 수 있는 거는 법회에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해주세요. 네, 질문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의 숫자가 되니까 이제 교화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단장 중앙들 관리를 따로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요, 저희는 교화단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청년들을 관리 직접 하시나요? 네, 직접 하고 있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 35명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교화단을 이건 제 이제 노파심인데 교화단을 하게 되면 교화단 활동을 해야 되고 단장 중앙이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안해요. 자기들끼리 교화단 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순간 교화단이 아니라 넋두리 하다가 말이 산으로 가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교화단을 꾸리기 위해서 9월 달부터 공부 모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공부 모임을 진행해서 내년에 이 했던 청년들을 단장 중앙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교화단을 만들 생각으로 이제 키울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 청년들을 어느 정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훈련을 진행할 때 그 준비위원들이 이제 회의를 할 때 청년들이 좀 위주로 프로그램을 정하거나 구성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네, 주로 저는 이제 아침 자선 연불 그다음에 강연 이 외에는 다 청년들이 준비를 합니다. 프로그램 만들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그래도 이제 여러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 간의 연애에 대해서 교무님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예,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청년들도 있긴 해서 그런 시작이나 했을 때 저는 좀 받아요. 법 헤어지더라도 교당은 나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거 아니면은 너희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연애를 교무님 시작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시작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이미 시작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연애에 대한 이미 좋은 사이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역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헤어지더라도 교당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네, 선서와 다짐과 약속을 받고 네, 하고 있습니다. 헤어졌는데 교당 한 명 안 넣으면 너의 영생을 지금 앞길을 가로막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강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강연 발표 중에 이제 강연 2달 전에 이제 주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그 강연 분위기를 그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켰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저의 쉽게 말하면 수족 같은 청년들이 있어요. 제 교무님 말이라면 잘 듣고 잘 따라줘 도와주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요. 법회 때 회화 시간에 네가 받은 강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라. 교무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실천하려면 어떻게 표준을 세워야 돼요? 라는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청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도 아, 나 강연 잘 못 쓰겠어 이러면 야, 교무님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게 하는 전 좀 이렇게 청년들이 보고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온라인 질문이 없어서 혹시 현장 질문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기. 혹시 이제 서울 교구에서 청교업을 하시면서 이런 사례들을 이제 같은 청소년 담당하는 교민들과 많이 공유를 하실 텐데 현재 우리 교당에서 이러한 그 시도들을 좀 다른 교당에서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좀 얘기를 듣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문답에 이야기를 하셨던데 크게 개인적인 그 상담이나 이렇게 어드바이스 같은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어느 정도 좀 할애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서울에서 저희 이렇게 훈련을 하는거나 이제 원남교당이 서울교권 내에서 청년이 좀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많지 않은 청년이 있는 교당들은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는 서울교구에서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원남스테이는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수목금토를 길게는 못하지만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원남스테이를 해서 청년들이 이제 교당에 자면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서울이라고 해도 이런 여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청년들이 일단 잘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부직자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청년교화에 한다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제가 평균 일주일 세어보면 법회를 빼고 청년들이 찾아와서 문답하는 횟수가 한 대여섯 번, 많게는 10번 정도,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애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교무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좀 우선적으로 그 애들 문답하는데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청년들이 그 별의별 문답이 많아요. 청년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갖고 있는 청년들부터 해서 자해라든지 이런 가중인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제 마음이 처음에 대하는 마음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첫 해 때부터 지금 매년 100일 기도를 하거든요. 제 청년 교화에 대해서요. 근데 그 좀 잘하고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게시글 해서 시작을 하면 일심이 안 보이면 다시 처음부터 기도를 다시 해요. 그렇게 해서 한 4번, 5번까지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해에 그 마음이 청년들을 대하는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커가는 것을 느껴서 그것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위력을 저는 청년들을 대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스킬도 물론 중요하죠.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고 마음을 울려줘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마음이 바탕되어 있어야 그 위에 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온라인은 없고 마무리할 건데요. 첫 발표 혹시 정말 이 시간에 질문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분 딱 한 분만 없으신가요? 그러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교무 시절에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교화가 청년 교화였던 것 같은데 요구 사항도 많고 정말 다양한 청년들의 그 성향이 어디에 맞춰야 될까 방향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정말 교법에 맞게 접근해 가면서 이렇게 교화를 해나가는 고혜민 교무님을 보면서 진짜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보는 그런 청년 교화였던 것 같습니다.